주얼리 명신이는 해외 순방 중에서 유유에 주둔 중이었던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에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에이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간혹 에이스 침대나 에이스 과자 또는 야구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공군 조종사에게 에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간혹 방송 연예계에서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정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쓰긴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흥윤락업소에서 가장 교태 있고 섹시하며 새끼가 넘치고 정말로 남자들에게 꼬리 잘 치고 인기가 많은 접대부 여자를 에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윤락업소, 유흥업소를 많이 들락말락거린 남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바닥에서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얼리 탬버린 이 여자는 소위 최고의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그 우리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에 가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표현과 발언이죠. 말이란 그 사람의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겉마음 또는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간혹 정제되지 않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언어로 그 표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는 그 에이스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여자의 그 욕망과 그 본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서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가합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치 자랑인 줄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서 저속한 표현과 말을 곧잘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려고, 언어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과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욕설과 은어, 비속어이죠. 학창시절 때에 자기 발전과 배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저 겉멋만 들린 소위 말해 날라리 학생들이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주로 건달, 조직폭력배나 유흥윤락업소 여자들 세계에서 이런 표현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얼리 명식리의 에이스 표현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역시 주얼리는 어수룩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써 말한 행위들, 그리고 디오르 명품백을 받은 후 3,000뻘 되는 최 목사 앞에서 늘어진 흰색 목티에 노 불아차림에 의자 위에 다리 모아 쪼그리고 앉아서 상대와 눈을 똑바르게 마주한 채 가래침을 여러 차례 눈앞에서 뱉은 행위들은 마치 영화나 실제 유흥윤락업소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접대부들의 언행과 많이 일치한다라고 소위 말해서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그런 바닥과 그런 세계를 많이 출입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주얼리 명신이는 이미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 열린공감TV 등에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과거에 90년도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에이스로 통했던 윤락 창리은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찰에 수차례 출두해서 조사의 압박을 받고 나와도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강하게 명신이는 라마다의 에이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총애를 받은 에이스이자 애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로 분석해도 명신이는 편제가 관성으로 흐르는 관살 혼잡사주로서 그동안 편법적이고 부정적이며 음흉하고 음란한 방법과 만남으로써 수많은 남자들을 교태로 휘어 감았을 것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대로 확실히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제가 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주명리 오행음양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풀이해서 알 수 있는 해석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윤 정부의 비서실장 김승희라고 하는 인물은 학력 위조는 물론이거니와 호 땡땡바 출신이라는 김승희의 과거 지인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거나 일반 시민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축소해서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그렇게 가볍게 내보냈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다뤄본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남자들, 유흥윤락업소를 많이 다녀보면서 즐겨본 남자들의 이야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물증이 아닌 심증이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 특히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쥐락펴락 사귀어본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도 유흥윤락 세계에 발을 많이 담궈서 접대부 여자들과 많이 놀아본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촉이 남다른데요. 이들은 여성들의 니즈, 특히 이 접대부들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함을 넘어서 새끼 있고 끼 부리는 접대부들의 마음과 성향을, 그 니즈를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신이 주얼리에 대해서 선수라고 직감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남자를 쥐락펴락 다루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그 늘어진 티셔츠에 다리 꼬고 쪼그리고 앉아서 노브라 차림에 남자의 눈을 응시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전 윤 총장 임명 때에 청와대에서 찍힌 저 사진, 저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일반 남자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선수라고 말이죠. 주얼리 명신이는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 얼굴인데, 일단 명신이 같은 이런 얼굴 유형은 유흥윤락업소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의 강남 역삼동 쪽이나 서울 중구 북창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밤거리에서 쉽게 보고 마주할 수 있는 얼굴의 또 유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관성적으로 보더라도 얼굴이 보통 요염하고 교태가 있어 보이는 저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게 예뻐 보이는 얼굴, 중성적인 목소리를 하는 여자들, 대부분 유흥윤락업소 쪽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여자들이거나 또 남자들과 엮이는 그 업종에 종사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상의 고서에서는 제가 위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특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이 음탕하다고 상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여자들이 매력 있는 남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남자들을 꼬시고 설득할 때는 목소리와 그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중성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자신의 층과 촉감을 느끼고 남을 정도의 팔짱을 껴대는 것은 공식 외교의 자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버렸죠. 이 여자는 외교적인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대표이자 영부인의 품격과 수준이 미천함을 드러낸 불순한 행위로서 온 세계의 망신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 사진 중에서도 어느 작가에게 팔짱을 끼고서 더욱더 자신의 승가를 밀착시킨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정말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일반적인 여자들은 쉽게 본능적으로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또 국내외 공식석상에서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노에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왜 문란하고 음란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여자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